첫 번째는요, butcher, butcher. 발음도 여러분 쉬워요. butcher. 그냥 제가 발음을 항상 가로에서 한글로 적어놨죠. 부처, 이렇게. butcher. 연상은요, 부처를 싫어해. 근데 첫 번째 부처는요, 부더. 불교의 부처, 석가모니입니다. 불교의 부처는 butcher, 이 부처를 싫어해요. 그러면 부처가 왜 부처를 싫어할까요? 자, 이 부처의 뜻이요, 푸주간, 주인입니다. 불교의 석가모니 부처는 살생을 금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처는 부처를 싫어해. 왜? 이 부처가 푸주간 주인이니까. 고기를 여러분 파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고기를 죽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푸주간 주인, 정육점 주인, 옛날로 하면은 백정이죠. 그래서 부처는 butcher, 부처를 싫어해. 이러면 바로 여러분 연상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발음이 vegan입니다. 원래는 이가 깁니다. vegan. 그런데 우리가 보통 영어를 콩글리시로 발음할 때 이자 모음은 에로, A자는 주로 아로 많이 발음을 하잖아요. 그래서 vegan을 배간, 이렇게 여러분 발음을 살짝 바꿨습니다. 철자도 배간 그러면 금방 철자가 에워지죠. 그런데 그 배간의 기억을 앞으로 가져오면요, 백안 이렇게 됩니다. 백안을 우리가 배간 이렇게 읽잖아요. 그래서 이 백안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기항우라는 드라마를 보면 백안이라는 등장인물이 나오는데요. 탤런트 김영호라는 남자분이 이 백안이라는 장군 역을 하고 있고, 그분이 굉장히 여러분 빼빼해지셨더라고요. 호리호리해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이 백안이라는 등장인물이 장군인데 막 갑옷 같은 걸 입잖아요. 그래서 멋있게 보이려고, 날렵하게 보이려고 15kg를 감량을 하셨대요. 물론 그분이 채식만 한 게 아니고 뭐 운동, 다이어트 여러 가지 다 같이 했겠죠. 근데 이 비건이라는 단어를 배간 이렇게 연상을 한다면 배간은 채식으로 감량을 했다. 이렇게 여러분 연상을 하시고, 실제 이 비건, 배간 뜻이 채식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이 비건이라는 단어는 발음을 비건 하니까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vegetarian을 앞에 조금 자르고 뒤에 조금, 그래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엄청 쉬운 단어입니다. 채식주의자, vegetarian, 그 말을 vegan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1, 2번은 굉장히 쉽고요. 예문 하나 그냥 제가 만들어놨습니다. Low fat vegan diet is the key to long life. 자, low fat vegan diet, 저지방 채식주의 식습관은 이다. 뭐다? The key to long life. 장수로의 열쇠, 장수의 열쇠이다. 장수란 말이 a long life입니다. 장수, 오래 사는 거. 저지방 채식주의 습관이 장수의 열쇠이다. 그냥 우리가 쉽게 아는 말 제가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3번은요, 수능 단어입니다. 수능 볼 사람은 이 단어까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apa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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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자, apathy 발음을 A자 두 군데 있죠. 다 알았습니다. apathy. 근데 제가 그걸 조금 띄웠습니다. apathy. 이렇게 apathy. 그냥 C를 C로 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냥 짜증날 때 많이 하잖아요. A씨 뭐 하는 그 말이죠. 원래 그 말도 하면 안 되죠. 비속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아파씨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아파서, 아플 때 여러분 투덜대, 에이 아파 씨 이렇게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아파서 투덜댄다. 아파서 여러분 투덜대니까 아프면 귀찮아서 여러분 아무것도 관심 안 갖죠. 그래서 저 apathy, 아파씨 이 뜻이 무관심, 냉담 이런 명사의 뜻이고요. 이 apathy와 관련해서 여러분 꼭 가르쳐주고 싶은 용어가
bystander apathy입니다. bystander 그 말이 옆에 서 있는 사람이란 뜻이죠. 그러면 bystander apathy, 옆에 서 있는 사람 무관심. 조금 말을 고급스럽게 방관자 무관심. 흔히 우리가 말하는 방관자 효과입니다. 이 apathy, bystander apathy, 방관자 효과를 다른 말로 제노비스 신드롬이라고 하는데요. 이 제노비스는 여자 이름이죠. 키티 제노비스라는 여자 이름에서 따온 거고요. 실제 이건 있었던 사건이라고 그러잖아요. 1964년에 이 키티 데이비스라는 여자가 새벽에 자기 집에 이제 가는 길인데 바로 아파트 입구에서 강도 사건을 당하면서 이 여자가 살해를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근데 한 30여 분에 걸쳐서 이 여자가 계속 살려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칼을 한 번 찌르고 강도가 갔는데 계속 살려달라고 하는데도 아무도 그 창문을 열고 다 내다보고는 있었는데 38명이라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창문을 내다보고 아무도 경찰에 신고를 안 했대요. 그 과정에서 그 강도가 다시 돌아와서 또 몇 번을 찌르고 해서 이 여자가 결국 죽게 된 그 사건이 그때 일어난 거죠. 그래서 bystander apathy, 방관자 무관심, 방관자 이 효과란 이 뜻이 목격자가 많을수록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죠. 책임이 분산되죠. n분의 1로. 그래서 책임이 분산되어서 아무의 책임도 되지 않은 그런 일을 우리가 방관자 효과라고 한다. 요즘 여러분 심리학 용어에서 많이 쓰는 말이고요. 그래서 방관자 효과, bystander apathy인데 여러분 그냥 외우실 수 있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apathy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있죠. 왜? 탭스 600 정도 어휘입니다. 근데 철자가 굉장히 쉬워요. hass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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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ssle인데요. 저기 보면 한글 쌍시옷을 여러분 제가 밑으로 가져옵니다. 그러면 hassle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무언가를 hassle 할 때 그 hassle의 단어죠. 뭘 했을까 궁금하죠? 짜증난, 귀찮은 일을 hassle 이렇게 연상을 한다는 거죠. 방금 7반에서 여러분 4가지 단어를 배웠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했던 hassle 관련해서 제가 CF 하나만 더 이해를 적었습니다. 보통 광고에서 저 말이 많이 나오고요. hassle free service란 말을 광고에서 그 사람들이 많이 쓰는데 hassle free 그 말이 번거로움이 없는 sugar free 그러면 설탕이 없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hassle free 번거로움이 없는 성가심이 없는 서비스 자기네 회사 물건을 사면 자기네들이 hassle free service 번거로움이 없는 애프터 서비스를 해주겠다 해서 광고에서 hassle free service란 말을 자주 쓰고 아까 hassle이라는 말은 굳이 우리나라 시험 기준으로 하면 탭스 600 정도의 어휘에 속한다 그랬고요. 이제 4단어를 배웠으니까 제가 기항 후에 백안이라는 사람을 소재로 스토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고기를 멀리해서 그 사람이 야채만 먹고 다이어트를 했어요. 한 백안은 베간, 비건 채식주의자였죠. 베간은 야채만 먹으니까 기력이 딸려요. 그래서 결국 부처의 도움을 받아요. 부처, 고기 파는 사람이죠. 푸주간 주인이죠. 그래서 부처의 도움으로 고기를 먹어요. 그래서 힘을 내어서 원나라 황제에게 충성을 하니까 이것저것 다 했겠죠. 짜증나는 일도 했을겠죠. 그게 짜증나는 일, 귀찮은 일, 성가신 일, 짜증나는 일도 했을 텐데 결국 숙청을 당합니다. 숙청을 당하니까 너무 억울할 거 아니에요. 승상까지 올랐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나오면서 아이고 아팠시 이젠 다시는 충성 안 해 라고 하면서 이제는
무관심하게 되었대요. 너무 썰렁한가요? 그래서 저희가 4개의 단어, 자, begun, butcher, apathy, hassle, 이 4개 가지고 그냥 짧게 제가 스토리 만들었고요. 여러분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으니까 그냥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이 다음 주에도 어떤 스토리가 여러분 나갈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를 더 하려고 하는데요. 엊그제 푸른 거탑을 봤더니 까마귀 고기를 먹더라고요. 그 푸른 거탑 그 드라마 그 소 제목 하나가 최종병기 화를 패러디한 최종병기 새총이었습니다. 거기서 이병하고 일병들이 간부식당에서 취사당번이에요. 근데 닭튀김을 하다가 닭튀김이 너무 맛있으니까 닭들 다 먹어버려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혼이 안 나려고 비둘기를 잡고, 비둘기도 이제 다 없어지니까 까마귀를 잡아서 까마귀로 여러분 튀김을 합니다. 근데 간부들이 너무 맛있게 먹어요. 그래서 까마귀 고기를 먹는 사건이 거기에 일어나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영어 관용 표현 하나를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자, 우리도 까마귀 하면 별로 우리가 어감이 안 좋잖아요. 그 사람들도 까마귀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는 어감을 갖고 있고요. 자, 우리 속담에서도 까마귀 고기를 먹었니? 그러면 건망증이 심한 사람한테 하는 말이죠. 그리고 영어에도요, 까마귀 고기를 먹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eat crow, 발음은 crow입니다. 까마귀죠. 까마귀를 먹다. 근데 이 까마귀를 먹다가 그 사람들도 안 좋은 경우에 여러분 쓴다는 거죠. 저게 여러분 유래가 있는데, 미국하고 영국하고 전쟁을 하다가 잠깐 그 휴전을 하는 그 상황에서 어떤 미국 군인이 영국 영토로 모르고 사냥하다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까마귀를 한 마리 잡았어요. 사냥으로. 근데 그때 영국군한테 발각이 됐는데 총을 감춰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 군인이 체포를 할 수가 없어서 너는 정말 사냥 솜씨도 정말 훌륭하구나. 어떻게 잡았니? 그러니까 미국 군인이 멍청해가지고 총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영국 군인이 그 총을 뺏어서 총을 겨누고 한 번만 용서를 해줄 테니까 이 까마귀를 네가 먹어 이랬어요. 그러니까 미국 군인이 할 수 없이 까마귀를 생으로 조금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영국 군인이 다시 총을 돌려주면서 이제 다시는 우리 국토로 우리 영토로 넘어오면 안 돼 하고 돌려보내려고 하니까 미국 군인이 다시 총을 겨누면서 꼼짝마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영국 군인이 할 수 없이 여러분 총 앞에서 여러분 손을 들었는데요. 미국 군인이 보복을 하려고 네 목숨을 살려줄 테니까 너도 이 까마귀를 다 먹어. 그래서 그 영국 군인이 까마귀를 다 먹었다는 실제 어떤 그런 사건이고요. 뭐 1800 몇 년인데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1800 몇 년, 12년? 1812년인가 하여튼 그때 미국하고 영국이 전쟁을 하던 중에 일어난 그 어떤 사건에서 eat crow라는 말이 여러분 생겨났다는 거죠. 까마귀를 먹다. 그것의 뜻이 어쩔 수 없이 어떤 잘못을 인정한다든지 아니면 굴욕을 참는 경우. 그래서 두 가지 의미로 쓰이고요. 그냥 이해하면 쉽게 하나. eat의 과거형으로 I ate crow. 나는 까마귀를 먹었다. 그 말이 나는 굴욕을 참았어. 아니면 나는 할 수 없이 잘못을 인정했어. 라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실제 까마귀 고기를 먹는 장면이 있어서 eat crow라는 영어 표현을 여러분 가르쳐 드렸습니다. 2월 25일 음성 강의는요, 여기까지입니다.